예, 오늘은 첫 시간으로 생태학의 모형과 생태학의 원리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경제학은 경제학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학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본 상식을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그 상식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학과 생물학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생물학이라는 것은 그 생물 그 자체를 연구합니다. 사자면 사자, 꽃이면 꽃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것임에 비해서 생태학이라는 것은 생물체와 주변 환경 또는 그 외부 환경 간의 어떤 물리적 관계를 연구하는 그에 초점 맞춰져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생태학을 처음 제기한 분이 바로 해켈이라는 그 생태학자인데요. 기존의 생물체를 갖다가 주변 환경과 고립시켜서 연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주변 환경과 서로 연관해서 보자 하는 차원에서 생태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새롭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국의 마찬가지로 식물학자죠. 텐슬리라는 학자가 그러면 새롭게 연구하는 분야니까 어떤 그것을 정의하는 새로운 용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일반적으로 상용화되고 있지만은 생태계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분이 제안하고 도입을 합니다. 이코시스템이라는. 그 생태계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생물체와 주변 환경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정하는 그러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용어까지는 제안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생태학은 큰 진전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생물체와 주변 환경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보자라고 말은 했지만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볼 건지 그 구체적인 분석의 방법, 그 툴, 개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나 한번 뭐 들어봤을 만한데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생태계 이론을 전개하면서 약간 추상적이고 그런 방식으로 나간다든지 안 그러면 주변 환경과 생물체를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단순하게 어떤 생물체가 어떤 환경에서 많이 살고 어떤 지역에서 많이 살고 하는 그런 단순한 지리적 분포 이런 것에 대한 것에 연구가 이제 그치는 그런 한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른바 린드만이라는 그런 아주 걸출한 학자가 등장합니다. 이분이 생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사실상 연구 방법론의 초석을 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건데요. 그분이 학자가 제기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연력학의 관점에서 즉 생물체와 외부 환경 간의 그 연결고리를 에너지와 물질에서 찾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1942년에 그에 관한 논문을 나와 있지만은 생태학의 영양 동태적 측면이라는 논문을 쓰게 됩니다. 이건 과거처럼 단순하게 뭐 정성적으로 분석한다든지 지식 분포 어디에 많이 있다든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주변 환경과 생물체의 관계를 에너지와 물질 흐름으로 이른바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초석을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린드만의 문제 제기를 통해 가지고 생태학이란 단어 그리고 생태학문 그리고 생태계라는 개념이 들어왔지만은 생물체와 주변 환경 간의 관계라는 것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상당히 혼선이 있었는데 린드만의 논문이 그 방법을 처음으로 이제 제기한 그런 아주 기념비적인 논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미리 이 린드만 얘기를 갖다 에너지와 물질을 가지고 주변 환경과 생물체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는 관점이 사실상 뒤에 나오는 생태경제학의 문제의식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을 제기했다 하는 것이고요.
약간 뭐 비사 같지만은 이거 제가 제목을 비운의 생태학자다 이런 말을 갖다 붙이는 이유가 이분이 뒤에 봐서 이렇게 이 사진 이분입니다. 굉장히 요절합니다. 더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방법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와 물질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자라는 것을 처음 제기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당시에 생태학계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게재 불가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본인으로서 굉장히 상심이 컸겠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뭐 그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당시 어떤 유행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이 린드만이라는 사람은 불과 28세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학자들이 그 진가를 이제 인정을 해서 사후에 이 유명한 저널이죠. 에콜로지라는 데 이제 42년에 실리게 됩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유는 논문 게재된 날짜가 린드만이 죽은 다음이다 하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린드만의 어떤 문제 제기를 통해서 드디어 생태계라는 개념이 과학적인 시민권을 획득합니다. 즉, 과학적인 용어로 이제 정립이 된 거죠. 그걸 이제 하나씩 둘씩 좀 더 차근차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배경이었고요. 먼저 생태계라는 개념, 앞으로는 제가 약자로 ES라고 쓰겠습니다. 이 생태계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생물적인 요소와 무생물적인 요소, 즉 생물 군집과 외부 환경 또는 주변의 환경을 통합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쓰게 되고요. 생물 군집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생명체, 생명 활동하는 것들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동식물 다 포함했어요. 그리고 주변 환경 또는 외부 환경이라는 것은 바로 뭐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무생물적인 것들죠.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다.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두 가지를 통합하려면은 양자가 무관한 게 아니라 뭔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고 그걸 이제 린드만이 제기했다고 얘기했죠. 그 린드만이 얘기처럼 이 연결고리를 생태학에서는 에너지와 물질로 분석한다. 그러니까 정량적 분석과 측정과 관찰과 연구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그래서 에너지와 물질로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또 유의해야 될 용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로 에너지는 흐름이라고 말을 쓸 거고요. 물질은 순환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럼 왜 에너지는 흐름, 플로우라는 말을 쓰고 물질은 왜 사이클, 순환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라는 것은 발표 이게 PPT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가장 지구 45억 년 역사 이후로 계속 지구 생태가 이용하고 있는 뭐 태양 에너지라든지 그것이 변형된 형태의 풍력이라든지 또는 뭐 이게 나무 장작 같은 막 바이오매스라든지 그리고 자연 생태계는 직접 이걸 활용하지 않습니다만 동식물들은 인간은 활용하죠. 화석연료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에너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번 사용하면 반복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흘러가 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플로우라고 얘기하고 흐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자원들이죠. 이런 것들은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시 뺑글뺑글 돈다는 얘기죠. 단 이제 이게 순환할 때는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은 자기 발이 달리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순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혹시나 뭐 이 부분은 이 정도 설명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예시를 몇 가지 드러났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구분을 정확하게 좀 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에너지와 물질의 차이는 석탄은 에너지입니다. 태워서 열하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암석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물질입니다. 액체로서 석유는 에너지 있죠. 태우면 난방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발전하는 데 쓰고 뭐 여러 가지 자동차 굴리는 데 쓰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입니다. 같은 액체지만 물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기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가스는 에너지고 공기는 물질입니다. 간혹 가운데 그럼 휘발유와 플라스틱 또는 땔감과 가구 목재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것은 사실 같은 거죠. 휘발유도 석유에서 나오는 거고 플라스틱도 석유에서 나오는 거고 땔감 장작도 나무고 가구 목재도 나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에너지 물질 구분이 정확치 않은 그런 자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휘발유를 사용하면요 반복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플라스틱은 물질이니까 반복 사용이 가능하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 생태계의 기본 모형은 바로 이런 식의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으실 겁니다. 외부 환경 또는 주변 환경에서 에너지 물질이 생명체, 동식물이나 생물 활동하는 생명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이용이 되다가 다시 외부 환경, 주변 환경으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에너지 물질이 환경에서 생물체 몸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자연 환경으로 돌아가는 이런 식의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연력학 법칙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연력학 법칙 1법칙, 2법칙이 여기에 작용을 합니다. 즉 외부 환경이나 주변 환경에서 생물 군주로 유입된 에너지와 물질은 시차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언젠가는 이게 양쪽으로 동일한 양이 환경에 배출됩니다. 이것을 우리 흔히 연력학 제1법칙 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뭐 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상세한 건데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유입된 에너지 물질이 양쪽으로는 들어오는 양, 나가는 양 이렇게 동일하지만은 들어올 때 하고 나갈 때 상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연력학에서는 엔트로피가 즉 무질서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유용한 에너지 물질이 들어와서 그만큼 뭐죠? 쓸모가 없는 상대적으로 쓸모가 떨어지는 그런 에너지 물질 상태로 외부에 배출된다 그러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연력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생태계의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이 동그라미가 이 지구 생태계 또는 자연 생태계라고 생각하시면요.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왔어. 그죠? 일부는 뭐 지구 기온을 지구를 덮이고 물을 증발시키고 뭐 등등 이렇게 사용되지만 또 일부는 어떻게 되냐면은 생물 군집으로 들어가서 뭐 광합성을 유발합니다. 광합성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뭐 그 광합성된 것을 이제 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 이제 동식물들이 그 광합성에 의존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용이 되고 결국 생명체도 유한하니까 결국은 죽거나 또는 매일매일 에너지를 소비하고 살아가면서 그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건 주로 이제 여러 형태로 해서 빠져나갑니다. 호흡이라든지 동물식물의 호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의 자연 생태계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렇게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죠? 일정 정도 그 일부는 생물 군집 안에서 활용이 되고 그것이 여러 형태로 해서 다시 지구 자연 환경 쪽으로 다시 빠져나간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물질을 마찬가지죠. 물질도 자연 생태계에서 와서 물질은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없죠. 우리가 45억 년 지구 행성이 생긴 이후로 물질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뭐 유성이나 운석이 좀 떨어져서 지구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은 있겠지만은 그거는 그 뭐 극히 작은 양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다면은
지구가 갖고 있는 물질이 지금 45년 동안 계속 어떻게 보면 자연 생태계는 순환하면서 사용을 해왔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왜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게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이 물질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표 보면 물질은 들어왔다가 다시 주변에서 나가면서 다시 또 물질도 되돌아오는 이런 순환형의 반원형으로 있어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태학에서 파악하는 자연 생태계의 어떤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 생물 군집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면서 그 둘 간의 관계를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태계의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 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가 자연 생태계의 에너지와 물질을 놓고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장으로 뵙겠습니다.